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늦봄의 따스한 햇살이 충청도 산간마을을 비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시 양반 가문의 두꺼운 나무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지요. 새로운 머슴 강도철이 큰 보따리를 짊어진 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씨 가문인가요? 저는 새로 일하게 된 강도철이라 하옵니다. 새로 들어온 머슴의 말에 하인 중 하나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건장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 두꺼운 눈썹을 가진 젊은이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소이다. 먼저 행랑채로 따라오시게 관리인께서 기다리고 계실 터이니. 그런데 그때 창호지 문 너머로 새로 들어온 머슴의 도착을 지켜보던 젊은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몇 해 전 서방을 잃은 젊은 마님 장현주였지요. 젊은 마님 장영주는 새로 들어오는 머슴의 당당한 모습에 무심코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젊은 마님은 새로운 머슴을 보면서 왠지 가슴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이었지요. 이리 젊은 사내가 머슴으로 오다니 왜 이리 내 마음이 설레는 것이야. 젊은 마님 장현주는 자신의 감정이 당혹스러워 급히 창에서 물러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흰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고운 이목구비가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그때 젊은 마님의 시아버지 정학주와 박희재는 작은 누각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는 뭔가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박향리, 요즘 우리 며느리의 동향은 어떠하던가? 영감마님, 며느리께서는 여전히 고인의 유산을 꽁꽁 숨기고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과 합하면 그 재산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옵니다. 그렇단 말인가? 내 아들이 죽은 지가 벌써 5해가 지났네. 그 재산은 당연히 우리 가문의 것이어야 하거늘 어째 며느리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단 말인가? 시아버지 정학주의 말에 박희재는 차를 홀짝이며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혼을 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한번 나서보면 어떻겠습니까? 시아버지 정학주는 박희재 말에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지요. 한편 새로 들어온 머슴 도철은 첫날부터 정원 뒤편에 잡초를 뽑으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젊은 마님 장현주는 다락방 창가에 앉아 열심히 일하는 도철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의 탄탄한 근육질의 상체가 움직일 때마다 마님은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던 그녀는 자신의 시선이 도철에게 오래 머물렀음을 깨달았지요.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한낱 머슴을 이리 지켜보다니. 젊은 마님 장현주는 그리 생각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계속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마님의 몸종 한옥부는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일부러 도철에게 몸을 부딪혔습니다. 어머나, 미안합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잠시 도철의 팔에 닿았지요. 그러자 통통한 볼이 붉게 달아오른 몸종 한옥부는 도철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앞으로는 조심하시오. 도철은 한옥분의 붉은 입술과 도발적인 눈빛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제 이름은 한옥분이라고 합니다. 마님의 몸종이지요. 나는 강도철이라 하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소. 몸종 한옥부는 잘생긴 도철에게 왠지 자꾸만 빨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젊은 마님 장현주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며 억눌렀던 여인의 외로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도 서방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문 너머로 도철의 웃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러자 그 소리에 젊은 마님의 가슴이 왠지 또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해가 지날 동안 억눌려 왔던 여인은 도철의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젊은 마님 장현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 정학주가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는 재빠르게 방 안의 서랍과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등장에 시아버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태도를 바로잡았지요. 옛 문서를 찾고 있었다. 가문의 족보를 정리해야 하는데 내 방에 있을 것 같아서 찾고 있는 중이다. 제 방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아버지가 나간 후 장현주는 벽장 깊숙한 곳에 비밀문서가 든 함을 꺼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재산이 있는 문서들은 안전하게 있었지요. 더는 이곳에 두기 어렵겠어.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숨겨야 해. 그리고 다음날 늦은 저녁 도철은 대청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연히 문틈 사이로 목욕하는 젊은 마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물에 반쯤 잠긴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우아한 어깨선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봐서는 안 될 것을 내가 보고 말았구나. 도철은 서둘러 시선을 돌리려 하였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그녀를 향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강한 욕망을 느끼면서도 신분의 벽에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야? 머슴 주제에 꿈도 꾸지 말아야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도철은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벗은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러다 보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아버지 정학주가 며느리 장영주를 불렀지요. 며느라, 내 기니 할 말이 있어 너를 불렀느니라. 내가 홀로 지낸 지도 오래되었으니 이제 재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님. 박향리가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자는 지체도 있고 재산도 넉넉하니 좋은 인연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 도철은 우연히 사랑채 근처를 지나다가 시아버지와 마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습니다. 전 재혼할 생각이 없사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제사를 모시며 평생을 홀로 살고자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거라. 내가 계속 이리 거부한다면 너를 방에 가두어 둘 수도 있느니라. 시아버지 정학주의 말을 듣고 머슴 도철은 마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적 생각도 들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젊은 마님은 홀로 정원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마님, 이 밤에 어찌 혼자 계시옵니까? 갑작스런 도철의 등장에 마님은 깜짝 놀라 고개 들어 도철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달빛 아래 그의 강인한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지요. 도철이냐, 어찌 안 자고 나온 것이야? 잠이 안 와 바람 쐬러 나왔다가 우연히 마님의 모습을 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그저 잠시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러느니라. 둘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달빛은 그들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 들어가 보겠다. 너도 피곤할 테니 일찍 들어가 쉬거라. 젊은 마님은 도철이 말을 걸어오자 가슴이 떨려 얼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젊은 마님은 홀로 창고에서 곡식의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자루를 옮기려다 힘이 부족해 쩔쩔매고 있었지요. 마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도철이구나. 그래 잘 왔다. 도철이 쉽게 무거운 자루를 옮기는 것을 보며 마님은 왠지 도철이 믿음직스럽게 보였지요. 힘이 참으로 좋구나. 그런데 너는 글을 배워본 적은 있느냐? 젊은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글을 배워본 적이 있냐는 물음이
불쑥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 어깨 너머로 배운 후 지금도 틈틈이 계속 글 공부는 하고 있습지요. 그러하냐? 너는 다른 머슴들과 다르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럼 서재 정리와 장부일도 한번 해보겠느냐? 마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게는 과분한 일인 듯 하옵니다. 괜찮다. 내 총명함을 믿기에 그리 말하는 것이다. 무슨 생각으로 젊은 마님은 새로 들어온 머슴에게 장부를 맡기려 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젊은 마님이 도철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한편 창고 뒤편에서 마님의 몸종 한옥분이 마님과 도철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님이 도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저 머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구나. 이를 어쩌지? 그녀도 도철에게 마음이 있다 보니 마님보다 먼저 도철에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아침 일찍 마님이 머슴 도철을 불렀습니다. 도철아, 오늘은 내가 서방님 묘소에 다녀와 주겠느냐? 내 만인명을 받들겠습니다. 젊은 마님은 재물이 담긴 바구니를 도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손이 우연히 스쳤고 둘 다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감각을 느꼈지요. 그러자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당황해 하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거라. 내 마님 걱정 마십시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감정은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님은 또 도철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서방님이 살아생전 쓰시던 일기장과 책들이다. 이것을 정리 좀 해보거라. 내 마님. 서재에서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마님은 도철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있음에 마음이 동요되고 있었지요. 도철 역시 그녀의 은은한 향기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도철의 손이 마님의 손 위로 덥석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젊은 마님 장현주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마님이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럼 난 이만 가보겠다. 천천히 정리하거라. 내 마님. 그날 밤 마님은 홀로 방 안에 누워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잡은 도철이 때문에 밤새도록 가슴이 콩닥거렸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마님은 도철의 눈빛과 단단한 몸을 생각하였는데 동시에 깊은 죄책감도 느꼈지요. 아니, 내가 어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도철이 잡았던 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한여름의 무더위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은 도철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저 곡물 장부들을 깔끔히 다시 정리해 주었으면 해. 내 마님. 마님이 책장 위쪽을 가리키자 도철은 그녀의 뒤에 바짝 다가서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그녀의 등에 닿았고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조심하거라. 내 마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도철은 마님이 없는 틈을 타 그녀의 방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어보았는데 마님의 속옷이 많이 있었지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몸종 한옥분의 목소리에 도철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님의 몸종 한옥분은 문간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니 그것이 마님께서 문서를 찾아달라 하셔서. 그런 말씀은 못 들었는데요. 마님의 속옷 서랍에서 무슨 문서를 찾으신다는 건가요? 갑자기 도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창피함과 당혹감으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혹시 이런 것이 보고 싶으신 건가요?
몸종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를 따라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몸종 한옥부는 도철을 데리고 어두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깊숙한 곳으로 그를 데려갔지요. 이곳에는 우리밖에 없으니 안심하셔요. 아니 왜 날 여기로 데려온 거요? 몸종은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젖은 속옷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저고리 끈을 풀기 시작했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가요? 마님은 당신 같은 머슴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도철은 몸종 한옥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뱉으며 등줄기에서는 많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마님이 도철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철에게 글 공부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습득 능력이 무척 빨랐습니다. 아니, 이리 빨리 배우다니 정말 놀랍구나. 마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은 책을 펴놓고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을 설명해 보겠느냐? 꽃이 피고 지듯 인생도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 그가 막힘없이 문장을 읽어내려가자 마님은 감탄을 하였습니다. 도철의 지적인 모습에 그녀는 더 깊은 매력을 느꼈지요. 그런데 그날 밤 도철은 마님의 몸종 한옥분과 또 한 방에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마님과 함께 있었지요? 그저 글을 배우고 있을 뿐이요. 정말 그뿐인가요? 당신이 마님을 바라볼 때면 눈빛이 달라 보이던데요?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 마님은 양반이세요. 당신 같은 천한 머슴과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신분이 같으니 나하고만 만나고 마님을 향한 헛꿈은 꾸지 말아요. 도철은 몸종의 말에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록 몸종과 유의를 즐기고는 있지만 마음은 온통 마님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젊은 마님도 도철과 몸종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분과 체면 때문에 내색할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젊은 마님은 도철을 몸종 한옥분에게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도철을 좀 더 가까이 두려고 도철을 서재로 불러냈지요. 도철아, 이제부터 내가 우리 집안의 장부도 관리해 보거라. 아니 마님 그런 중요한 일을 제게 맡기시다니요. 과분합니다요. 내 능력을 믿기에 그러는 것이다. 마님은 도철이 몸종과 붙어있는 시간을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도철에게 서재에서 할 수 있는 장부 일을 자꾸 늘려주었지요. 그런데 마님은 양반 체면에 자신이 먼저 도철을 유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도철에게 가 있었지만 솔직히 마님은 그럴 용기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쓰러져 알아누웠지요. 아버님, 어디가 편찮으신지요? 마님은 시아버지의 방을 찾아가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구나.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말씀 마세요. 곧 좋아지실 겁니다. 젊은 마님은 의원을 불러와 시아버지를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젊은 마님 장현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시아버지의 병은 가문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잘못되면 음흉한 박희재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무척 걱정이 되어 도철을 불러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철아, 부르셨습니까 마님? 잠시 들어오너라. 내게 할 말이 있다. 도철이 방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시아버지의 병으로 인한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박희재가 이를 틈타 농간을 부리려 한다는 것도 모두 털어놓았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마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 말하니 도철은 마음이 무척 뿌듯하였지요. 그리고 마님은
남편의 죽음과 박희재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내 남편은 박희재와 거래를 하다가 의문의 사고로 죽었어. 나는 그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혹시 증거라도 있으신지요?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직감이 그리 말하고 있어. 그녀는 도철에게 자신의 과거를 계속해서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이 죽고 난 후 시가에서 얼마나 억압받아 왔는지 고백을 하였지요. 나는 외롭고 두려웠다 도철아. 이 큰 집에서 혼자 싸워야만 하는 게 무척 버겁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철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고맙다 도철아. 내가 있어. 내가 조금은 위안이 되는구나. 그렇게 그날 밤 젊은 마님 장현주는 고민을 털어놨고 도철은 젊은 마님의 고민을 모두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도철은 마님의 지시로 박희재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서 박희재와 그의 부하들이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지요. 정 영감이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그가 죽으면 며느리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테니 그때가 우리의 기회다. 그 여인의 재산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처가에서 물려받은 재산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야. 도철은 박희재의 계략을 엿듣고 주막을 나서려 했지만 불행히도 부하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저기 누군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엿들어서. 도철은 황급히 달아났지만 좁은 골목에서 그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몸싸움이 벌어졌고 도철은 가까스로 그들을 따돌렸지만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요. 반드시 도망쳐 집으로 돌아온 도철은 곧바로 마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마님,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너 크게 다쳤구나. 도철은 박희재와 시아버지 정학주가 결탁해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시아버지까지 박희재와 한통속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철의 상처부터 살펴보았지요. 일단 옷부터 벗거라. 얼른 상처부터 치료해야겠다. 도철은 천천히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상체가 드러나자 젊은 마님 장현주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상처에 집중하였지요. 상처가 깊구나. 그녀는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도철의 맨살에 닿을 때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지고 있었지요. 아프니? 괜찮습니다, 마님. 그들은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 마님의 손이 도철의 가슴에 머물렀고 도철은 참았던 욕망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지요. 마님, 안 돼. 우린 이래선 안 돼. 하지만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기도 전에 그녀의 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그들은 뜨겁게 입을 맞추며 서로의 몸을 탐하기 시작하였지요. 이러면 안 돼. 마님,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슴에 품었던 욕망을 모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젊은 마님과 첫 미래 후 도철은 그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에 두 사람은 또 서재에서 만났지요. 마님, 어젯밤 일은 쉰 말하지 마.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젊은 마님 장현주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도철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철아, 우리의 관계는 너무 위험해.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오후가 되니 마님의 몸종 한옥분이 도철이 있는 곳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요즘 도철 오빠가 마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네요. 나는 그저 마님의 일을 돕고 있을 뿐이야. 몸종 한옥분은 도철과 마님이 미래를 갖는 것을 눈치채고 질투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철에게 접근해 마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하였지요.
마님은 결국 양반이에요. 당신같이 천한 머슴은 신분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그런 것은 중요치가 않아. 정말요. 마님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단지 일시적인 욕망일 뿐이에요. 몸종 한옥부는 자꾸 도철에게 신분을 들먹이며 위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철은 또 젊은 마님의 침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또 한 번의 미래를 가졌지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렬하고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욕망에 빠져든 젊은 마님은 도철과의 사랑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 아침부터 도철은 박희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박희재에 대해 아는 바가 있어? 도철은 주막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 주인에게 박희재에 관한 소문을 물었지요. 그자는 겉으로 상인인 척하지만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고 들었소. 특히 정씨 가문의 전 주인과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오. 정씨 가문의 전 주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지금 젊은 마님의 남편 말이오. 그들이 무슨 거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은 후 박희재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소. 도철은 주막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박희재의 정체가 무척 의심이 되었습니다. 마님의 남편이 박희재와 거래하다 의문의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몸종 한옥부는 집에서 일하는 노파를 찾아가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마님방에서 무슨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구나, 아가. 몸종 한옥부는 최노파를 통해 도철이 마님과 맺은 관계의 증거를 찾아내려 하였습니다. 최노파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옥분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갔지요. 그저 며칠 전 마님방을 청소하다가 남자 옷 조각을 하나 발견했다만. 그것 좀 보여주세요. 최노파는 도철의 옷에서 찢어진 듯한 작은 천 조각을 한옥분에게 건넸습니다. 몸종 한옥분은 그것을 보며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지요. 그 시각 서재에서는 마님과 도철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철아, 이곳에 남편이 남긴 비밀 금고가 있단다. 젊은 마님 장현주는 도철에게 방 한쪽 벽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도철의 사랑이 진심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지요. 이 안에 우리 가문의 중요한 재산 문서가 들어있어. 나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너에게도 알려주마. 마님, 이토록 중요한 비밀을 어찌 제게 알려주시는지요? 나는 너를 믿기 때문이야. 하지만 마님은 그 안에 진짜 문서가 아닌 가짜 문서를 넣어 도철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도철의 진심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박향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편 몸종 한옥부는 도철을 마님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질투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박희재에게 접근을 하였지요. 내가 정가의 하녀라고 했느냐?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것이야? 마님이 새로운 머슴 도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박희재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종 한옥분을 얼른 안으로 들였지요. 자세히 좀 말해보거라. 그리고 다음날 늦은 밤 몸종 한옥분이 이번에는 도철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지요. 오늘도 마님과 즐거웠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과 마님이 정원에서 하는 것 다 봤어요. 도철은 순간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몸종은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 말했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안아줘요. 도철은 마님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몸종의 유혹에 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도철은 몸종 한옥분과 관계를 맺었지요. 그런데 몸종은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몰래 도철의 옷 조각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의 시아버지 정학주가 갑작스럽게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병석에 있는 동안 집안에 별일은 없었느냐? 네, 아버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머슴이 꽤 일을 잘한다고 들었다만. 며느리 장현주는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에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네, 도철이는 성실하고 총명합니다. 시아버지 정학주는 무언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젊은 마님은 도철과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마님. 영감께서 돌아오셨으니까요.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나는 것이야. 그들은 정원 뒤 인적 없는 폐가가 된 창고에서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즐겼지요. 미래가 잦아지면서 도철은 더욱 대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그녀가 자고 있는 방에 직접 들어가려 하였지요. 오늘은 마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그가 마님의 방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복도 끝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도철은 황급히 몸을 숨겼지요. 몸종 한옥분이 마님의 방으로 도철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복도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젊은 마님은 도철을 서재로 불러 말했습니다. 도철아, 내가 과부가 되다 보니 내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단다.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면밀히 감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요, 마님. 젊은 마님은 아직도 도철의 진심이 확인되지 않아 도철을 다시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인들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커다란 권한이 있는 관리인의 역할을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도철은 이제 하인들 사이에서 막강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철은 농사를 맡고 있는 관리인 김순탁을 불러 지시를 하고 있었지요. 이번에 수확한 곡식을 내일까지 모두 창고에 옮겨 놓으시오. 알겠소. 하지만 내일까지는 어렵소. 마님의 명령이요. 불만 있는 것이요. 김순탁은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철은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왔던 김순탁에게 은근히 복수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몸종 한옥부는 마님과 도철이 창고에서 미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구멍 사이로 그들을 지켜보았지요.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두 사람 다 끝장내고 말 것이야. 자신이 좋아한 도철이 틈만 나면 마님과 미래를 나누는 것을 보고 몸종 한옥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시아버지 정학주는 농사 관리인 김순탁을 사랑채로 불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순탁, 그 새로운 머슴에 대해 더 알아보았느냐? 네, 영감마님. 도철이라는 자가 요즘 갑자기 관리인이 되어 실력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요. 아무리 마님의 명령이라지만 마님과 뭔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김순탁의 말을 듣고 시아버지 정학주는 무척 놀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머슴 도철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지요. 그자의 동향을 더 잘 살피거라. 그리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영감마님. 그리고 그날 밤 몸종 한옥부는 몰래 도철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옥분이 어쩐 일이야? 당신이 마님과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도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숨기지 마세요. 마님과 창고에서 하는 것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요. 깜짝 놀란 도철은 한옥분의 입을 막기 위해 그녀를 달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옥분이 떠벌리면 마님과 자신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오해하지 마. 난 단지 마님을 이용해 재산을 한몫 챙기려 할 뿐이야. 그러니 내가 날 도와주었으면 해. 정말요? 물론이지. 마님의 재산을 손에 넣으면 우리 둘이 함께 떠날 수 있어. 그럼 우린 멀리 떠나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몸종 한옥부는 반신반의했지만 도철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젊은 마님 장현주는 도철이 몸종과도 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내심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지요. 도철이도 결국 내 재산만 노리는 것이었을까? 그녀는 도철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이번에는 더 확실한 계략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젊은 마님은 도철을 서재로 불러냈지요. 도철아, 내가 더 큰 일을 해줘야겠다. 무슨 일이신지요, 마님? 이제부터 내가 집안의 모든 금전 출납을 담당해보거라. 그녀는 작은 열쇠를 꺼내 도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침소 벽장 열쇠야. 중요한 문서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해. 아니, 마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찌 제게 주시는지요? 너를 믿기 때문이야. 도철은 열쇠를 받으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면 한몫 챙길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리고 다음날 마님은 친정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몸종 한옥분이 도철을 데리고 마님의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도철 오빠, 마님이 자리를 비운 지금이 기회예요. 그곳에서 도철과 한옥부는 마님의 재산문서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도철이 마님이 준 열쇠로 벽장 금고를 열어보았지요. 그러자 그곳에는 중요한 문서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마님이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은보화와 토지가 이렇게 많은 것이었어? 그는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지요. 문서에는 엄청난 양의 재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부나 대박이야. 마님의 재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정말요? 얼마나 되는데요? 도철은 몸종 한옥분에게 문서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재산을 손에 넣을 건가요? 문서에 보석과 땅 문서를 숨긴 위치가 적혀 있어 우선 그곳을 파봐야 해. 어두운 밤 도철과 몸종 한옥부는 문서에 적힌 창고 뒤를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가 맞을 거야. 문서에 적힌 위치와 일치해. 빨리 찾아봐요, 오빠. 그리고 돈을 찾으면 우리 멀리 떠나 행복하게 살아요. 그들은 열심히 땅을 파헤쳤고 마침내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오빠 해냈어요, 우리. 흥분한 도철과 한옥부는 한바구음을 지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 순간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찾는 걸 발견하였느냐? 도철과 한옥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하인들을 이끌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여봐라, 저 두 연놈을 잡아오거라. 하인들이 몰려와 도철과 한옥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도철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곧 깨달았지요. 도철아, 상자를 열어보거라. 도철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보석이나 문서가 아닌 종이 한 장만 달랑 들어 있었지요. 그 종이에 써있는 문구를 읽어보거라. 마님의 명예 도철은 어쩔 수 없이 상자 속 종이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탐욕은 멸망의 씨앗이니라. 이 교훈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겠느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셔요,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도철과 한옥부는 하인들에게 붙잡혀 창고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만 믿었더니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내 탓이라고? 내가 날 유혹한 거잖아. 당신은 처음부터 마님만 바라본 거잖아요. 그리고 날 가지고 놀기만 했잖아요. 감금된 공간에서 도철과 한옥부는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배신했지? 감금된 지 하루가 지난 후 마님은 창고를 찾아와 도철을 신문했습니다. 이미 몸종 한옥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지요. 마님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너는 왜 그랬니? 도철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아야 한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저를 두렵게 하였지요. 하지만 마님만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점점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님은 잠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사랑이라 그게 진심이었다면 왜 배신을 선택했니?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젊은 마님은 말없이 도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갑자기 시아버지 정학주가 쓰러져 위독한 상태가 되었지요. 마님, 영감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마님은 급히 시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정학주는 고통에 신음하며 누워 있었지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의원을 불렀지만 시아버지 정학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 때문에 밤새도록 마님은 시아버지를 병간호하였지요. 그런데 며칠 후 마님은 감금된 도철을 찾아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무척 초췌해져 있었지요. 도철아, 내 시아버지가 위독하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지요? 의원이 말하길 무슨 특별한 약초가 있어야 한다고 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요?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내가 그 약초를 구해온다면 널 용서해주마. 마님 정말입니까? 그래, 하지만 실패하면 너는 영원히 끝이야. 도철은 마님의 눈빛에서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꼭 구해오겠습니다, 마님. 마님이 돌아가자 도철은 창고로 들어가 산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님의 몸종 한옥분이 도철을 말렸지요. 안 돼요. 도철 오빠 가지 마세요. 그건 함정일 거예요. 마님이 당신을 없애려는 계략이에요. 내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내가 책임질 것은 책임질 것이야. 하지만 오빠 못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동안 미안했다, 옥분아. 사실 난 너를 이용한 것이었어. 정말 미안해. 설령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만은 마님께 용서를 빌고 잘 살길 바래. 도철은 한옥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산으로 약초를 구하러 떠났습니다. 눈 내리는 혹한 속에서도 도철은 약초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뎌졌지요.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지 그 약초는? 그는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의원이 말한 겨울에도 파랗게 피어 있다는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점점 기력이 다해가고 있어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님, 저는 정말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가 기력이 다해 쓰러지려는 순간 바위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원이 알려준 귀한 약초였지요. 찾았다. 도철은 죽어나기 직전에 약초를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님 약초를 찾아왔습니다요. 도철은 며칠 만에야 가까스로 마님이 있는 집까지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이에 지친 몸으로 약초를 마님에게 건넸지요. 도철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마님은 크게 충격을 받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도철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지요. 마님 약속대로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마님은 그를 급히 방으로 옮겨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다려 시아버지에게 주었는데 놀랍게도 시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며칠 후 의식을 잃었던 도철이 깨어났습니다. 정신이 들어, 도철아? 도철은 희미하게 보이는 마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님, 영감마님은 어떠신가요? 아버님은 회복 중이셔. 내가 가져온 약초 덕분이야.
도철은 마님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왔니?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였지요. 그 말에 마님의 눈가는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한편 며칠 후 시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자 마님은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흉한 박희재가 불쑥 들어왔지요. 정참봉께서 건강을 회복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소문이 하나 있습지요. 무슨 소문을 말하는 것이오? 대개 며느리와 머슴 사이가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소문이지요. 그 말에 시아버지 정학주의 표정이 굳어지고 며느리 장현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도철이 달려와 박희재에게 말했지요. 박향리, 그런 허튼 소리를 퍼뜨리지 마시오. 무슨 증거라도 있어? 아니, 내가 감히 내게 대드는 것이냐? 박희재는 도철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희재는 칼을 꺼내 도철의 가슴을 찔렀지요. 도철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박희재를 제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희재의 품속에서 어떤 문서 하나가 떨어졌지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 문서를 주워 읽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죽음 뒤에는 박희재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박향리 내가 내 아들을 정령 죽였단 말이냐? 그 순간 박희재는 하인들에게 체포되었고 도철은 피를 흘린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정학주는 그동안 자신이 박희재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화가 난 시아버지 정학주는 증거 자료와 함께 박희재를 관아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며칠 후 도철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마님이 도철을 불러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를 이용하는 것만 같아 널 시험했었다. 하지만 이젠 알아. 내가 날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마님 정말 죄송했습니다요. 하지만 우린 함께할 수 없어. 그것은 너도 잘 알 것이야. 너와 나는 신분의 차이가 크고 발각되면 둘 다 끝장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너를 멀리 보내야만 해. 그 길만이 너와 나 모두를 위한 길이야. 도철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눈에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지요.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함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님은 몸종도 불렀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옥분이 들어오거라. 몸종 한옥부는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처벌을 기다렸지요.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너는 왜 그래야만 했니? 도철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님에 대한 질투가 제 눈을 흐리게 하였지요. 마님은 몸종 한옥분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해한다 옥분아. 때론 사랑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지. 마님의 부드러운 말투에 한옥부는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마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 목숨을 다해 마님을 모시겠습니다요. 몸종의 말에 마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옥분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지난 날은 나도 모두 잊을 테니 너도 모두 잊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전과 같이 착하게 살거라. 감사합니다요,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요. 다음 날 도철이 떠나기 전 마님은 도철과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도철아, 내 삶에 내가 들어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어. 마님,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그래, 우리가 같이 있으면 둘 다 파멸할 뿐이야. 그리고 도철은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마님이 챙겨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도철은 길을 떠났지요. 보따리 속에는 책과 평생 쓸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철이 떠나가고 몇 달 후
마님의 남편을 죽인 박희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3년이 훌쩍 지나갔지요. 그 사이 병약했던 시아버지 정학주는 세상을 뜨고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젊은 마님 장현주는 하인들의 일을 점검하고 있었지요. 오늘 일은 어떻느냐? 잘 되고 있습니다요, 마님. 새로 오신 집사께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계십니다요. 그러느냐? 젊은 마님 장현주는 마당에서 새로 들어온 집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어느 따뜻한 봄날 장현주는 도철과 함께 과수원길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지요. 마님, 올해는 풍작이 될 것 같습니다. 도철아, 네, 마님. 넌 행복하니? 도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마님. 마님 곁에 있을 수 있어 무척 행복합니다. 그 말에 젊은 마님 장현주도 미소를 지었지요. 마님의 시아버지 정학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님이 걱정되었던 도철이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헤어져 있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사람은 다신 떨어지지 않기로 맹세를 하였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도철에게 집사 자리를 주어 정씨 가문의 대소사를 관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낮에는 집사, 밤에는 남편이 되었지요. 옛말에 가난은 아무리 숨겨도 외모로 나타나고 남녀 간의 사랑은 아무리 숨겨도 눈치로 들통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철과 마님의 사랑은 아슬아슬하게 들통나기 직전까지 갔었지요. 쉽게 이루어진 사랑은 쉽게 헤어지듯이 도철과 마님의 사랑처럼 홍역을 치르고 나면 더욱더 단단해진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는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 아닐런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